말씀드린 대로 종착역이긴 해요. 그 앞에 저는 뭐 카프카로 시작을 했고 첼란으로 하기를 했고 뭐 온갖 걸 다 뭐 이리저리 나름으로, 왜냐하면 동문화 간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산으로 치면은 우리가 산에 간다고 뭐 당장 내일 아침에 에베레스트 가지는 않잖아요. 뒷산부터 좀 올라가다가 가다 보면 에베레스트도 가고 키리만자로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자동 메커니즘이 있었지만은 사실 시작은 바로 이 집과 다 있습니다. 괴테의 자서전을 번역을 하면서 작품을 안 읽어보고 자서전을 번역한다는 게 좀 그래서, 바이마르판 전집은 146권입니다. 그걸 몽땅 번역할 수는 없고 일단 시를 완전히 다 번역을 했습니다. 시 번역과 자서전 번역을 이렇게 같이 가면서 했는데 자서전에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괴테 자서전 시와 진실은 지금도 자서전의 전범입니다. 그리고 괴테는 82세까지 당시로서 굉장히 긴 생애죠. 그런데 자서전을 26세까지밖에 안 썼어요. 태어날 때부터 26세까지. 그런데 그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의 전모가 보이는 거예요. 26세까지밖에 안 썼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다시 읽었는데 가장 놀랐던 점은, 사람이 어찌하면 그렇게 클 수 있는가 하는 게 당연히 의문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 자서전에서 보여줘요. 뭔가 하면은 사람이 크는 거는 문제를 어떻게 대면을 하고 직면을 하고 처리를 하고 넘어가느냐, 여기에 달렸더라고요. 우리 보면은 애기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은 똑똑해지고 그러잖아요. 꿰들고. 그런데 이 문제를 감당해가는 방법이, 이 사람은 문제를 정면 대결을 하는데요. 정면 대결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답이 있지만 인생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그러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걸 감당하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까스로 넘어가면서 사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게 정말 어려서 대여섯 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써놨으니까 그때까지 다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 저렇게 재현한 방에서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는데요. 안 되는 연애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여요? 뺏어와요? 내가 죽여요? 다 안 되잖아요. 괴테 연애 많이 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무 실속이 없었습니다. 아무 실속이 없고 아내 외에는 아무 실속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 이게 뭐지 하고 앉아가지고 4주일 동안 미친 듯이 써요. 젊은 베르테의 슬픔 불과 4주일에 쓰였습니다. 미친 듯이 써서 주인공은 죽이고 자기는 그 문제를 넘어서요.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영원한 스테디셀러가 남은 것이죠. 언제나 극복 방식이 그런데요. 대학생 때는 또 이제 괴테는 16살까지 집에서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 안 다녔습니다. 요즘 홈스쿨링이죠. 괴테 아버지는 괴테를 키우려고 태어난 사람 같은데, 그래서 16살이 돼서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라고 해서 라이프치히 대학을 보냈는데, 라이프치히는 그 당시에 작은 파리라고 불렸을 만큼 굉장히 대도시고 현대적인 도시인데, 괴테는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되니까 내가 뭐가 될 것인가를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해요. 화가가 될까 시인이 될까를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자기가 쓴 열심히 썼고 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고, 옷도 막 또 이제 대도시에 가니까 멋있는 걸로 최고로 맞춰 입고 갔는데, 가봤더니 우리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옷도 좀 촌스럽고 무엇보다
글이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작살이 난 거죠. 웬거 아니? 옷은 뭐 촌스럽다 치고 그거야 뭐 유행이 날마다 바뀌니까. 문학 비평이 그 시대의 문학 비평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아나크레온틱이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앵두 같은 입술, 뭐 대곡 같은 피부, 뭐 요렇게 요 정도로 유미적이고 감각적인 요런 시대인데 괴테는 막 질풍노도 막 이런 작품을 써서 들고 가니 그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괴테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원고를 모조리 불사릅니다. 아깝지요?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평생 몇 번 불살라요. 모조리 불살르고 폐결핵이 걸려요. 그래서 학업을 중퇴를 하고, 그러니까 휴학 중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를 쉬고 다시 다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 시리를 겪었는데 내 작품이 이렇게까지 그 비판을 당한 이유가 뭐지? 그러고 그 비판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독일 문학을 있는 대로 다 읽어요. 그래서 독일 문학사를 써버립니다. 언제나 극복 방식이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기에 저 인형극 상자 있습니다. 괴테가 크리스마스 때 외할머니가 선물한 건데 조금 작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거 갖고 올 수는 없죠. 조금 작게 만들었는데 뭐 처음에는 저 꼬마니까 5살이니까 저 인형극 앞에서 좋아하고 조금 지나서는 지가 인형 옷도 만들어보고 인형극도 해보고 막 그리고 막 또 동네 애들 구경 오면은 뭐 들어와 시끄러우면 나가 뭐 이래가면서 해보면서 연극적인 재미를 엄청나게 느끼니까 지가 연극을 또 대본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참 간도 크지. 그때 프랑스 군인들이 주둔을 해서 프랑스 군인들을 위해서 프랑스 유랑극단이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었어요. 그 집에 공짜표가 있었어요. 그 대장이 자기 집에 머물러서. 그래서 이 꼬마가 저녁마다 연극을 보러 가서 불어는 일단 통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극단에 유랑극단에 지보다 좀 큰 형인 소년이 있었어요. 가서 작품을 다 갖고 이걸 무대에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될 일이 아니죠. 혼나죠. 다 깨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 꼬마가 뭐라는가 하면요. 프랑스 극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랑스의 대극작가 라세르 꼬르네유를 다 읽어버려요. 이게 뭐였지요? 얼마나 사람이 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참 이쁘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사람 좀 소개하고 싶어요.